또 멘토님의 세미나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네,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요. 저 혼자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누가 네, 있나요? 저하고 김영구 멘토님 네, 둘이서 콜라보 강연을 진행합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김영구 주챔 TV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저녁 8시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김영구 멘토님도 함께 콜라보로 강연을 한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꼭 오늘 들어가셔서 두 분의 여러 가지 주식 팁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김병수 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넷마블 14만 1,000원에 비중은 10%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넷마블은 지금 또 13만 7,000원이네요. 이거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이 계속 14만 원 그 5,000원 부근에서 계속 저항받고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긋지긋한 종목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올라갈 듯 하다 안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 기업이 그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일정 가격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밑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계속 이런 식의 트레이딩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14만 1,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래도 수익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14만 5,000원 이 가격대에서 계속 부딪히거든요. 거기에서 또 물리신 분들도 있고 올라올 때 14만 5,000원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 잘 정리해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도와드렸고요. 다음 댓글 볼게요. 넘버원님께서 GS 리테일 34,7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어제 발표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네요.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GS 리테일은 오늘 또 개파락을 했네요. 3% 넘게 지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주가가 오늘 좀 빠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GS 리테일에 대한 보고서가 어제부터 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말이죠. 그런데 이 증권사들, 어떤 증권사는 좋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몇 개 또 증권사 쪽에서는 매수의 의견보다는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의 그 목표가를 보면 원래는 5만 원대였지만 지금 4만 1,000원 정도를 다들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4,200원이거든요. 34,2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본다면 굉장히 많이 폭이 넓어요. 그만큼 GS 리테일은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는 그래도 4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 쪽에서의 그 보고서 영향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 경험으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주가가 잘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되고 매수의 보고서들이 나오면 사실 그 종목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면에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바닥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격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가신다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김도현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나스미디어 39,6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저점을 좀 높여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나스미디어 지금 약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기업도 최근에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월 달 그 고점을 아직 끊지 못하고 계속 좀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결국 지난 고점 자리 이 가격대 43,0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밀리다가 또 힘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일단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나쁘진 않았고요. 이 기업은 목표 주가 자체를 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42,500원 정도까지만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500원 지금 위쪽으로 42,5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언덕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수고하십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는 24,700원에 비중은 20%. 실적은 잘 나오는데 연말까지 들고 가면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정말 뭐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근데 주가가 요즘 지지부진하네요. 멘토님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실적 관련주를 볼 때 한 가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결국은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실적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후실적을 내면 그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실적 기대치가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 만약에 계속 좋아질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은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LCD 쪽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경쟁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CD 부분에서의 실적 수익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외출을 못하고 집에서 일을 봐야 됐고 그 다음에 집에서 또 교육을, 수업을 들었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대한 그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즉 코로나로 인한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쪽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에 대형주 쪽으로 시세가 좀 들어오잖아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5,000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유선영님께서 녹십자셀 46,2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계속 문의하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녹십자셀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멘토님? 이 종목도 사실 주가의 급등폭이 좀 큰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채택이 또 되셨는데 좀 아쉽게도 추가 매수를 지금 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만 좀 가져가시고요. 46,000원대 매수가가 좀 높긴 해요. 하지만 이 기업은 올라갈 때 탄력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45,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유가 45,000원이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자 여기까지 저희 유튜브 상담 잠시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빠르게 저희 유튜브 상담 하나만 더 가볼게요. 우리 소자분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신한지주 39,200원에 15% 올려주셨습니다. 신한지주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멘토님? 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쪽에서의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로 또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가치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해도 이 기업은 굉장히 아직도 저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신한지주, 은행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팔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다시 또 올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시면서 정고점 자리가 43,250원이거든요. 정고점 자리까지는 끌고 가시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